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순수함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존 언론은 유튜버들에 대해서 돈벌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반대합니다. 돈벌이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도 많다라는 게 반증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광고비를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로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목적이 확인된다면 그건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돈벌이 목적이 병행되든 부수적으로 다가오든 목적이 진실 찾는 목적이 존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벌이 목적이란 이유로, 그 단 하나의 이유와 개념으로 모든 순수한 사례의 가능성을 덮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메릴랜드법 연구소가 개정이 폐쇄됐는데 그건 안타까운 일이고, 다만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은 내용적으로 무엇을 다투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다면, 정말 선한 의도가 있다면 내용을 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용적인 결과물은 순수하다면 그건 바뀔 수도 있고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선하다면 우리는 어떤 영상은 내용이 틀리고 어떤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과. 따라서 내용적으로 저는 너무 그 이렇게 그 비평하고 내용으로 재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다만 메릴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좀 심각한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니까 한 거지, 한두 개 영상으로 계정이 폐쇄된 건 아닙니다. 그 계정 폐쇄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직접 미국 페이스북 부사랑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공식적인 문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싸운 적도 있고, 그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제가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한두 개 영상으로 절대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랑 틀려요. 다른 우리나라 플랫폼이랑도 틀립니다. 미국은 그 약관이든 내부 규정상 그게 쌓이고 충분히 쌓였을 때, 그 대신 쌓이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폐쇄시켜서 모든 걸 다 없앱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거의 안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음란물 할 때, 도박할 때, 그럴 때 말고는 개인 어떤 좋은 것도 섞여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는 거를 모든 계정을 폐쇄함으로써 수백 개 영상을 다 없애고 이런 예는 우리나라 없습니다. 대륙법에서 많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계정 폐쇄를 해요. 그 대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고 오염된 게 쌓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 아예 폐쇄시킵니다. 우리랑 방법이 많이 틀리는데, 그만큼 멜랜드 연구소 것은 문제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 이외에는 내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 주된 기준으로 돈을 번다 이런 걸로 뭘 판단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을 추구하는 영상도 있고 진실을 추구하는 목적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염된 것이 드러났을 경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쌓이고 지속되고 그게 어디 연속성을 띠고 패턴이 되고 확인이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에서 100개의 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개가 오염되고 문제가 있고 두세 개가 오염돼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넘어갑니다. 너 원칙이 뭐냐? 왜 이거는 봐주고,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페이스북이든 이 구글처럼 지켜보고 충분한 증거가 확신이 돼서, 확신이 자기네들이 서틴티 할 때까지, 그때까지 지켜본 다음에 그 대신 조치는 결단적으로 해요. 계정을 아예 폐쇄합니다. 그만큼 지켜보고 기회를 보고 과정을 보고 모든 거를 종합해보고 연결시켜 보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는 보기 때문에 한두 개 영상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염이 좀 있어 보인다, 좀 그 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함이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우리가 순수하게 도달한다는 것은, 진실에 도달하려는 방법은 순수함뿐이 없습니다.
정민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분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거지 순수하지 않은 목적, 순수하지 않은 대상을 두고 우리가 순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순수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진실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대신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실을 모두 막습니다. 뉴런도 순수한 뉴런들이 결합되는 거예요. 오염되거나 썩은 부패한 뉴런이 있으면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순수할 때 가장 창의적이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우리가 업적을 쌓을 수 있고 더 발휘되는 겁니다. 성과가. 따라서 이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자유를 믿고 창의력을 믿고 순수함을 믿고 서로 인간의 존엄성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종교의 아름다운 뭐 십계명을 믿고 저쪽 종교의 불교의 아름다움을 믿고 다른 종교의 이런 거를 다 인정해 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이어가려는 그 기본적인 태도와 순간들이 결합되는 거지 모든 사람들마다의 결합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학교든 유치원 때든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돼서 모든 순간마다 발달 단계마다 이념이 개입돼 가지고 공산당이 최고고 공산주의가 최고고 전체주의가 최고고 이런 게 최고고 모든 연결을 다 하나하나 막지 않습니까? 개인이 일을 만나고 2를 만나고 3을 만날 때마다 모든 연결을 다 공산주의가 지념하고 다른 어떤 특정 이념이 지배하면 순수한 교환과 순수한 자유로운 교환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발달된 영미가 발달한 거고 사회계약설을 무시하고 국가 우선, 조직 우선, 내려왔던 전통 우선 이런 대류법이 망한 겁니다. 대류법이 망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류법이 일단 처음에 망했어요. 그래서 본 기본법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전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지배되고 악용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본법이라고 해서 히틀러 시대를 끝나고 새로 탄생해서 영미법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아름다운 순간 EU법이라든가 이런 세계가 선진 세계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한번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다음에 영미법식으로 인권이 들어가고 이런 게 그래서 자유 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뀐 거지 그 전에는 형식적 법주의라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그런 법의 역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순수한 결국은 전 세계가 순수한 모델 사회계약설, 사람끼리 자유로워지고 순수한 사람끼리 모여서 순수한 계약을 하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그 대신 오염된 거래, 오염된 어떤 조직이 나타나고 그러면 또 정부가 개입하거나 국가에 개입해서 그렇게 자유롭고 순수한 개개인들의 거래, 시장의 거래를 방해하는 세력을 막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부패한 조직, 마피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조폭 같은 걸 막아요. 왜냐? 굉장히 철저히 단속합니다. 조폭 하나 잡기 위해서 연방 사법기관, 연방 행정기관들이 한데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FBI 아니면 연방 법무국 아니면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있거든요. 사법적 기능도 갖고 있고 행정적 기능도 갖고 있고 그런 게 합쳐가지고 그 카르텔이라든가 조폭이라든가 사조직을 다스리는 그 기본적 이념이 개인의 자유, 순수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시장, 아름다운 거래, 개개인의 거래, 아름답게 거래를 공동체에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고 이념이 개입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 원리는 다 아실 텐데 이만큼 순수해야 되고 세포가 순수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인 그걸 정보에 대한 흐름, 그 정보를 그런 모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순수함이라는 것은 그 개체, 그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체들 하나하나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요즘 유튜버 중에서 요즘 의문이 드는 유튜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순수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믿었는데 아닌 거죠. 이렇게 가면 그 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유튜버들은 순수함 말고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순수함은 미국에서 와서 유튜브가 만들고 구글이 만든 건데 미국이 제가 말씀드린 그 자유, 정의
이런 것이 큰 그냥 대의 명분 속에 그냥 떠다니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추구해요. 미국 미국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이제 뭐 미국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 사상과 정신을 빌리자, 그런 거를 우리가 교훈받자, 아니면은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는 취지일 뿐입니다. 어떤 채널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떤 채널에서 이래요. 생방송을 하겠다 그래놓고 제보를 받겠다 그래놓고 생방송 중인데 수많은 사람이 정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보를 받더니 엄청난 제보예요. 충격적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 방송에서 확인 결과 거짓 제보였습니다. 이래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그 말에 너무 나쁜 거짓 제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데, 저는 그 채널 운영자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생방송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변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보를 생방송 중에 하겠다 하면 생방송에서 내용이 확인이 좀 애매하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 생방송에 반드시 제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 요구 사항이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생방송 전에 제보를 하라, 검증을 하고 생방송 내보내겠다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럼에도 생방송 중에만 제보하겠다 누가 그런다면 그 사람이 제보자인가요? 순수한? 그런 순수한 제보자는 없습니다. 고집을 피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방송 중에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시청자를 우롱하고 정말 개쇼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을 계속 본 것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지, 실수였겠지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더 기다리는 겁니다. 한 번 더 탐구하는 거고, 한 번 더 검증하는 거고,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랑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그냥 개쇼 유튜브가 되는 겁니다. 순수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청자 농락했던 그냥 계정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그 페이스북 방법처럼, 구글 방법처럼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오염된 사람이 무슨 순수함을 추구합니까? 오염된 사람이 어떻게 진실을 추구해요? 또 어떤 유튜버 어떤 채널을 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인데, 또 생방송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엄청난 예고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론적으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부실할 수도 있고, 선하다면, 순수하다면, 열정이 있다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믿고 좀 이상했던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다 넘겼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2분쯤 됐는데 갑자기 자기가 해왔던 이야기, 이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민이의 휴대폰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저도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 사건 끝났다, 진짜 끝났다 생각을 하고 봤는데, 갑자기 생방송 도중에 아까 말한 채널이랑 똑같이 확인 결과 그 정민이 휴대폰은 아니라 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걸 비판을 하지 않고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남을 비판하는 거 약하고 그 크리티컬 띵킹이 약하지만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입장이 틀리다. 다만 그게 순수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면 의심이 될 수 있다. 오염될 수 있다. 오염된 거 갖고 어디 나와서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오염된 생각과 선하지 않은 생각 갖고 어디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공성의 의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했던 행동이 뭐 네티즌들을 막 고소를 하고 변호인들 선임하고 초등학생 하는 짓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일단은 바보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실망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좀 생각했던 거 아니지 않나 했던 게 지금 또 확인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방송에 제보받았던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공공성에 대한 이 사회성,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장난하는 겁니다. 그할 수준보다도 더 심각한 개쇼예요, 개쇼. 그래 놓고
갑자기 확인해 50 몇 분짜리 프로였는데 갑자기 확인해 본 거 결과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를 너무 믿고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오버하는 거고 오만한 겁니다. 이제 기본도 안 된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서 좀 더 지켜보긴 하겠지만 기본도 안 된 사람. 그래서 정밀 휴대폰은 아니라 합니다. 제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정보가 있는데 나는 내가 아는 게 많은데 우리 그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누가 어떤 연예부 제가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많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줘요. 근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예인들 이야기는 그거는 공적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지식을 모르면 좀 지식을 좀 많이 쌓고 연구를 하고 책을 10권 읽고 해야죠. 그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 사생활 공개 중에서 공공성이 띄고 공적 사안에 해당하는 거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 분이 그 김용호인가요? 그분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오늘 사과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제가 저건 아닌데 연예인들도 사생활이 있는 거고요. 고정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예인들은 무조건 뭐 소위 까발릴 수 있다? 아닙니다. 잘 모르고 그냥 근데 오늘 사과를 또 굉장히 열심히 사과를 했더라고요. 오늘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개쇼 유튜버가 싫어요. 싫고 그래도 왜 그동안 지켜보고 앞으로 지켜보겠다 하느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같고 우린 진실에 도달해야 되는데 순수해야 되고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오염된 사람은 제가 그 법대 가서도 그 교수들을 많이 봤거든요. 대학원 가서도 미국 가서는 또 한국 판사, 변호사, 검사들 많이 봤어요. 로스쿨로 오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다 똑똑하시고 다 서울대 나오신 분도 많고 다 판사고 다 좋죠. 얘기하다 보면 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한 번에 결단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려서 계속 쌓아서 보는 거예요. 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건 공부를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도 아니면 예습도 안 해오고 공부를 안 해요. 다른 교수들도 다른 외국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닙니다. 특징이 뻔해요. 한국 변호사, 판사, 검사들, 미국 로스쿨 오는 사람들.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국 법대 교수들 중에 인성이 안 좋은 사람 있죠. 강의실에서 뭐 휴지 버리고 뭐 학생들한테 반말하고 화내고 질문 안 받고 침뱉고 학생들이 질문하려고 하면은 저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질문하라고 그러지 않나. 가까이도 못 가게 해요. 이런 교수들 있죠. 처음엔 몰랐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원도 가고 뭐 미국 로스쿨도 가고 더 한 과정도 밟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논문, 이론 그냥 다 썰푸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개쇼. 결론이 뭡니까?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순수하지 않고 오염된 사람이 오염된 게 많이 쌓이고 인성 더러운 게 많이 확인된 사람은 성과도 없고 연구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판사 중에서도 이상한 짓 하는 판사들 있죠. 쌓아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여섯 개, 10개 평도 들어보고 나중에 판결을 읽어보거나 그 사람 쓴 논문 보잖아요. 그냥 개쇼예요 다. 100%입니다. 미국 변호사 중에서 판사 중에서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그 사람들 논문을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인용해서 오래된 철학자 뭐 로크, 칸트, 베이컨 다 원문을 다 인용하고 미국 판례 원문을 인용해서 정말 철저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논문을 씁니다. 판결문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써요. 100% 인성 좋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100%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쇼 하는 사람들 있죠. 논문 찾아보고 글 쓴 거 보고 책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서울대 나와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 법으로 박사 받고 한국에 왔는데 뭐 어떤 무슨 청와대 들어가서 그 사람 인상이 이상하죠. 가족이 범죄자인데 계속 뭐 검찰 개혁 운운하고 그 사람 논문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잖아요. 이상하죠. 쌓였어요. 이상한 게 순수하지 않아요. 선하지도 않아요. 뭔가 의심이 이제 충분히 쌓였습니다. 그럼 판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논문, 그 사람이 쓴 글 보십시오. 인용이 일단 없어요. 과학과 법학과 의학은 인용입니다.
인용을 많이 하고 철저하고 원문하는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인용하지 않고 썰 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유튜버들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 많은 분들이 쏘아요. 그래도 영웅이고 그런 영웅을 대접해 주니까 또 오만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싫은 거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오염되고 오만하고 썩고 지식을 쌓는다 할 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 아니면은 뭐 허위 통신에 관한 그런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지식을 쌓을 때 순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 많이 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순수하지 않고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판례를 보고 우리나라에 뭐 10페이지, 20페이지가 아니고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판례를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 판사들을 보면 정말 판례 뒤지는 게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지식을 쌓을 때도 아까 말한 진실에 도달할 때도 우리가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진리에 쌓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진실에 도달하고 진리에 도달하고 지식에 도달하고 참된 지식에 도달하려면 순수해야 됩니다. 뉴턴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칭송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도달한 것은 업적에 도달한 것은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고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를 빌렸기 때문이다. 그 거인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중세 시대 때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게 지식을 탐구해왔던 그 원문들을 다 인용하면서 뉴턴이 발전한 겁니다. 다윈도 마찬가지고 순수하지 않고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순수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